위버맨시 오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솔직함은 단순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내면을 똑바로 응시하는 힘을 의미한다. 진정한 솔직함이란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진실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진실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불편한 진실을 대면하면 피하려 한다.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진실을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더 강해지고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진짜 용기란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태도이며 다른 이들이 반응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진실을 말한다는 건 누군가의 호응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다. 진실을 드러내는 데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것이야말로 자유로 가는 길이며 진정한 자기 확립으로 나가는 단계이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삶의 깊이를 깨닫는다. 그것이 아버지의 죽음처럼 가슴을 찢는 아픔이든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처럼 날카로운 상처이든 혹은 한순간의 사고처럼 우리 삶을 송두리째에 휘두는 사건이든 간에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바로 그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감정을 새롭게 마주하고 내면의 힘을 시험받는다. 삶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그 끝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예상치 못한 시련은 거센 풍랑처럼 우리를 흔들지만 결국 그 흔들림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강렬한 체험은 아픈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한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 순간들이 결국 우리를 새롭게 정의한다는 사실이다. 불행한 환경이 불행한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우리 선함과 강함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은 결코 경험의 종류나 강도에 의해만 결정되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다. 같은 폭풍 속에서도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더 강해진다. 삶은 우리가 겪는 모든 순간의 합이다. 그 순간들은 우리를 빚어내는 조각칼이기도 하다. 때로는 깊게 파이고 아프지만 결국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어간다. 그 조각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 모습도 달라진다. 당신의 삶은 누구의 것인가?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살지 않고 타인의 기대나 압력에 억눌려 하루하루를 버틴다. 그는 자기만의 신념이 없고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도 없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사람은 늘 그였다. 사람들이 비난과 애면이 두려워서 결국 자기 삶에서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머무르고 만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나약함을 금방 알아챈다. 그래서 그를 영처럼 포장하거나 심지어 순교자로 추켜 세운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예라고 외쳐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의 내면에서는 아니오가 울부짖고 있음에도 입 밖으로는 예만 내뱉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조차도 그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기대 속에 무너졌다. 세상은 그의 죽음을 고귀한 희생으로 미화했다. 용감한 선택이라 칭송했으며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실상 그 죽음은 자기 신념에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타인이 정해준 역할을 끝까지 연기했을 뿐이었다. 진정한 용기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진실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삶은 남이 써놓은 각본을 연기하는 무대가 아니라 스스로 각본을 쓰고 걸어가는 여정이다. 당신은 누구의 조연이 아니라 스스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특히 다른 사람을 단정 지을 때 실수하기 쉽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반응이다. 많은 사람이 화를 내거나 방어적으로 나온다. 왜 그럴까? 사실 분노는 타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이다. 내가 틀릴 리 없다고 믿었던 자존심이 상처를 입자 그 감정을 어떻게든 풀 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치 넘어졌는데 바닥에 미어서 발로 차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는 일을 어려워한다. 내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 뭔가 약해지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로 그 인정의 순간이 우리를 훨씬 성숙하게 만든다. 판단이 틀렸다고 해서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잘못을 받아들이고 그 경험에서 배우려 할 때 진정한 강함이 생긴다. 물론 이 가정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분명 바보일 거라고 확신했다가 오히려 그가 훨씬 더 현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숨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때는 내가 조금 어리석었다고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게 된다. 결국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 더 여유롭게 해주는 일이다. 주어진 길은 없다. 우리는 종종 순간의 이익에 끌린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망설임 없이 손이 가고 쉬워 보이는 길이 있으면 깊이 고민하지 않고 선택한다. 하지만 그런 선택들만으로 쌓인 삶은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쉽다. 진정한 성장은 단기적 만족을 넘어 더 크고 오래 남을 가치를 찾아 나설 때 시작된다. 그 과정에서 자기의 의지는 단순한 선택 이상으로 삶을 주도하는 힘이 된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있다고 하소연하지만 그건 어쩌면 순간적인 감정에 불과할 수도 있다. 진정한 강자는 자기 의지를 따라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해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는 것보다 내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모두가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내 안의 기준을 세울 때 비로소 자기만의 길이 시작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이제는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믿고 만들어낸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할 순간이다. 이 기준은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한 것이어야 한다. 자신만의 방향을 찾고 그 방향을 꿋꿋이 지켜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전진하는 것이다. 인생은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여정이다.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만의 길을 걸어라. 중요한 것은 밖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가치다. 그 가치를 따라 스스로 선택한 길을 당당히 걸어라. 변화는 불편함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익숙한 방식에 의지할 때 안정감을 느낀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편안함을 찾고 과거의 방식을 담습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익숙함은 꼭 안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때때로 그것은 성장과 변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익숙함에 머무르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고 만다. 익숙함은 마치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인다. 에너지를 덜 들이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미 검증된 길을 따르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익숙함을 넘어서는 도전에 이루어진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넘어서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본질이다. 편한 길만 택하기보다 더 나은 나를 위해 불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자기 확장이 시작된다. 익숙함이란 결국 오랜 시간 축적된 결과일 뿐이다. 새로운 시도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련되고 시야가 넓어진다. 무엇보다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된다. 익숙함을 뛰어넘는 건 단순한 변신이 아니라 더 큰 가능성을 향해 문을 여는 일이다. 자신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 더 큰 세계로 나갈 수 있다.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그 한계를 넘는 순간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 오늘 조금이라도 낯선 길에 발을 디뎌보자. 그 안에 당신이 미쳐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이 숨어 있을 것이다. 자신만을 기준을 세워라. 우리는 가끔 원치 않는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행동한다. 그러고는 나중에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결국 이 선택은 내가 한 거라고 자신을 납득시킨다. 하지만 실제로 생존 본능이 이끄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 삶과 인간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과거를 돌아보자.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옛날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잔인하고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강자와 약자가 부딪히는 일은 언제나 생존의 기본 원칙이었다. 그러니 그들을 함부로 비난하기도 어렵다. 모든 행동은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규칙과 가치관들도 마찬가지다. 어릴 적 손을 씻으라 숙제를 하라는 말을 들을 때면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그 습관들이 우리를 더 건강하고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다. 삶의 기준도 이와 같다. 처음엔 귀찮고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틀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그 틀에 갇혀버리는 순간이다. 습관이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점차 익숙한 것에 안주하게 된다. 하지만 삶은 고정된 틀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이다. 따라서 주어진 규칙을 따르는 것을 끝내선 안 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당신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 자기 안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마라. 무엇이 당신을 얽매여 있고 무엇이 당신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지 탐구하라. 틀을 배우되 그 틀에 갇히지 마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선택할 기준과 원칙을 세워라.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종종 정의에 대해 말한다. 대개 정의로운 행동이란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정의는 과거를 심판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더 나은 미래를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칭찬과 꾸중을 떠올려보자.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할 때 정말 잘했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다음에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담겨 있다. 꾸중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비난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나은 행동을 보여달라는 무언의 요구가 숨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칭찬과 꾸중은 과거를 평가하려는 행위가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다. 결국 정의도 마찬가지다. 정의는 과거를 응징하려고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의롭게 꾸짖거나 벌할 때도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거에 얽매여 후회하는 대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태도가 필요하다. 괴로워야 할 것은 지난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다. 죄책감이나 후회에 빠지기보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선택하는 편이 훨씬 의미 있다. 삶은 과거를 심판하는 무대가 아니라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 고통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다. 한 가지 방법은 고통의 원인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특히 후자는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보게 만든다. 종교나 예술은 이런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다. 종교는 종종 고통의 의미를 부여해 우리를 위로한다. 신은 사랑하는 자를 시험한다는 말이 그 대표적인 예다. 예술, 특히 비극은 고통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무대 위 인물들이 비극을 보면서 우리는 공감과 해방감을 느끼며 어쩌면 내 삶도 이만하면 꽤 괜찮은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도 위험은 있다. 고통을 그저 이해하고 위로만 받다가 정작 해결하려는 의지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위안에만 의존하면 변화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고통을 받아들이기보다 해결에 더 초점을 맞춘다. 예전 같으면 비극 시인이나 사제가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위안을 주었다면 지금은 그 원인을 찾아내 없애려 한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삶을 바꿔나가려는 태도의 반영이기도 하다. 결국 인생의 고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고통을 견디며 의미를 찾을지 아니면 그 원인을 뿌리째 없애려고 할지 어느 쪽을 택하든 중요한 건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다. 그 속에서도 더 나은 삶을 꿈꾸고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힘이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 누구나 살다 보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순간이 맞닥뜨린다. 믿었던 일이 어긋나고 소중했던 무언가가 사라지며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가 헛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무너질 것 같다. 하지만 고통이란 단순한 시련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나은 존재를 이끌기 위한 과정이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한다. 물론 시간은 상처를 희미하게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무엇을 배우느냐이다. 도망치듯 잊으려 하기보다 고통의 이유를 직면하고 그 안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준다. 가끔은 모든 것이 무너진 듯 공허해질 때도 있다.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며 세상이 허무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순간을 견딜 때 우리는 진짜 강해진다. 고통을 애써 피하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 뿐이다.
결국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그것을 내 일부로 받아들이는 데에서 진정한 해결이 시작된다. 물론 무조건 버티라는 뜻이 아니다.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된다.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는 소나무 아래에서 흥겨운 포도주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가장 힘들 때일수록 잠깐의 휴식과 작은 기쁨을 찾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순간도 다시 나아갈 준비를 잊어서는 안 된다. 고통은 성장의 신호다. 그것을 넘어설 때 우리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왜 하필 나야라고만 생각하기보다 이 고통을 어떻게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피하려는 마음이다.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을 삶의 원동력으로 바꿀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